오늘 장 중심이 될 만한 이슈 함께 확인해보고 그 안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업들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변수를 만난 K배터리 업계 상황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상반기부터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사실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출입국 관리가 전임 바이든 정부보다 한층 더 강화될 거라는 건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의 비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뒤늦은 대응도 하지 않았고 뒤늦은 대응으로 지금 우리가 아시듯이 지난 4일 날 국내 한 300여 명이 지금 구금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구금된 분들을 보면 300명 중에서 47명은 LG에너지솔루션 분들이고 250명 정도가 그 협력사 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지으려면 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자가 이제 비원 비자, 그러니까 비원 비자는 뭐냐면 우리가 회의나 비즈니스로 갈 수 있을 때 날 수 있는 게 비원 비자인데, 요거는 일부 급여를 받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비자거든요. 요 비자가 아주 소수고 대부분은 우리가 일반 여행 갈 때 쓰고 있는 에스타 비자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미국 정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했었고, 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조지아의 이 부분을 오랜 동안 사실은 이슈가 되었었고 이 이슈가 될 거라고도 예상을 했었는데 너무 무대응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정부 쪽에, 외교부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국회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묵살되고 결국은 사건이 터진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나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맥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의 배터리를 아는 사람은 없다며 전문가를 데려올 방법을 찾고 싶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담긴 속내는 뭘까요? 이게 트럼프의 전형적인 전략 같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협상 때 방문했을 때도 미팅 몇 시간 전에 이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협상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가 세력이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기라는 트럼프의 적극 지지 세력, 마가 세력에 대한 프로파간다의 희생양으로 K배터리를 잡은 것이 아니냐는 게 전체적인 종합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발언을 보면 재밌는데, 우선 제일 먼저 발언한 이야기는 미국 이민당국이 할 일을 한 것이라는 발언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날에 무슨 발언을 했냐면 미국 근로자들을 교육할 전문가들을 데려올 방법을 찾고 싶다는 말을 하고, 또 그 다음 날에 발언한 거는 이 나라는 배터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전문가들을 데려와서 우리 국민을 훈련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고 알고도 있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걸 순순히 가져가는 것보다는 다른 견제구를 던져놓고 서로 긴장을 가져가는 이 전략을 계속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니까 지금 철수를 한다 말까지만 나오니까 마지막에 한 발언이 아주 인상적인데,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교육하는 일을 해준다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근로자를 데려오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전 세계를 띄웠잖아요. 300명을 10일 날 가고 11일 날 돌아오는데, 마지막 정부에서 협상한 게 뭐냐면 가장 우려스러웠던 게 추방을 당하면 다시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삭제하는 거를 아마 새벽에 협상한 걸로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타임라인으로 따라가 보니까 확실히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투자 확대를 종용하면서도 근로자들을 투입하는 걸 가로막고 있는, 뭐랄까요, 좀 엇박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만났습니다. 미국 진출 현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현재 미국의 공장 가동 현황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 혼다, 현대차, 스텔란티스, GM 4개 그룹 합작 공장이 7개가 지금 진행 중이거나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고요. 단독 공장도 3개 있어 총 10개 공장이 미국에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SK 포드 합작, 현대차 합작으로 공장 4개, 그리고 단독 공장 2개, 6개가 지금 다 지어졌고 또 짓고 있고요. 삼성도 지금 삼성 스텔란티스 공장 2개와 단독 공장 1개로 해서 GM 합작 공장에서 3개를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준공되어서 생산되고 있는 공장은 이 중에서 한 반도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되고 대부분은 지금 짓고 있거나 예정에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사실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시듯이 중국의 CATL이나 중국의 배터리사들이 시장 점유율이 점점 올라오는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3사가 남아있는 시장은 결국에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걸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배터리 3사에서는 좀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거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배터리 3사가 가장 리스크가 큰 거는 IRA법을 믿고 사실 투자를 했는데 이걸 좀 처리하는 분위기라서 크고, 남아있는 시장은 결국에는 ESS 시장밖에 없는데 이것조차 조금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 투자를 단행한, 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K배터리 3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결국에는 배터리는 지금 한국 시장에 그나마 갈 수 있는 곳이 ESS밖에 없는 것 같아요. ESS 쪽으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실제 7월 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35.3% 정도 배터리는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을 중국이 이미 다 먹은 상태고, 남아 있는 거는 결국에는 요번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LG에너솔루션에서 벤츠하고 대규모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통형 배터리 기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ESS 이 3가지로 결국에는 승부를 볼 것 같아서 2차 전지를 계속 보고 있는 분들은 원통형 배터리의 수급, 그리고 ESS에서의 시장 장악력,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좀 반가운 소식은 결국 배터리라는 것은 3가지의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더 빨리 충전하고 더 오래 가고 더 싼 거를 원하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것도 조금 호재거리가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이 3가지 포인트로 조금 이 국내 3사를 좀 바라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현 시점 배터리주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품목별로 다르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것은 원통형 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공급하고 있는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두 번째는 ESS의 어떤 전략에서 얼마나 빨리 시장에 침입하는가. 특히 AI 관련 ESS의 급속 보조 장치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든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두 번째 가시권에 들어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이 3가지 포인트의 순서대로 좀 전략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K배터리 3사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수요일 마켓포커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